저번 시간 마지막에 과제가 있었는데 다들 직접 풀어보셨나요? 아직 안 풀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직접 코딩해 본 후에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제는 아주 간단한 달력을 출력하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printf와 \t, \n을 적절히 사용하여 달력을 출력하면 되는 과제였습니다. printf를 한 번만 써서 출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줄마다 printf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코드를 실행해 보면 밑에 실행 결과와 같이 달력이 잘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프로그램 내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점수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된 거 보이시죠? 이처럼 성적들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적들이 먼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들이 입력받은 후에 변수에 저장하여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생각하면 변수는 변수의 타입, 이름을 정하여서 데이터의 값을 저장하는 상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와 상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상수의 개념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수는 저장된 값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상수는 저장된 값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상수 중에서도 특별한 상수인 기호상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과 같이 이름이 없는 보통 상수는 리터럴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기호상수는 기호를 이용하여 상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기호상수의 장점으로는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그 상수의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기호상수의 장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리터럴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수가 등장하는 모든 곳을 수정해 주어야 변수의 값이 바뀌는데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경우 기호상수가 정의된 부분만 수정하면 그 변수의 값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상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코드 한 줄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샵define 하고 기호상수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 값을 적어주면 기호상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상수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기호상수를 사용한 예제를 직접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상수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상수를 만들어 줄 텐데요. 앞에서 배웠듯이 샵define을 사용해서 샵define 그 다음에 기호상수의 이름, 기호상수의 값을 저장해 줍니다. 하나 더 저장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샵define 다음과 같이 기호상수를 사용하여 세율과 달의 개수를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해 줄 텐데요. int형 변수, 월급과 연봉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은 월급을 직접 입력해 줄 텐데요. 월급을 입력하세요라는 문구를 출력해주고 scanf를 사용하여 월급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은 후에 연봉을 계산해 줄 텐데요. 연봉은 월급 곱하기 1년의 월의 개수잖아요. 그거를 기호상수를 사용해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대신 위에서 선언한 기호상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연봉을 저장해주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도 출력해 줄게요. 세금은 연봉 곱하기 세율이겠죠?
확률은 따로 변수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곱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호상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F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수형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월급을 1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연봉과 세금이 다음과 같이 출력되게 됩니다. 앞에서 변수에 대해 설명할 때 변수의 이름과 자료형을 정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여기 자료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즉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자료형을 다르게 해야 하는 여기 데이터 타입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정수형, 부동 소수점형, 문자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변수가 정수이면 정수형 자료형을, 실수이면 실수형 자료형을, 문자이면 문자형 자료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캐릭터형은 1바이트, 쇼트형은 2바이트, 인트형은 4바이트, 플로트형도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 롱더블형도 8바이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두면 좋을 자료형의 크기는 캐릭터형, 인트형, 플로트형, 더블형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바이트 수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예제를 직접 코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각자 개발 환경을 켜서 같이 한 줄 한 줄 코드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료형과 변수의 이름으로 변수의 선언을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printf를 사용하여 자료형의 크기를 한번 출력해 볼 텐데요. 변수 x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정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d라는 기호를 사용해 주었고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연산자인 size of를 사용하여 변수의 크기를 출력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변수 x의 자료형은 지금 int지만 캐릭터형, 쇼트형, 롱형 등등 자료형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형의 크기를 출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자료형들도 자료형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형의 크기, 쇼트형의 크기, 롱형의 크기, 플로트형의 크기, 더블형의 크기까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줄의 줄바꿈을 위해서 \n까지 추가할게요. 컴파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잘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자료형까지 배웠으니 직접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변수 선언은 컴파일러에게 어떤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것으로 주로 코드의 맨 밑부분에 작성을 합니다. 변수 선언의 방법은 밑에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료원과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선언합니다. 변수를 선언하였으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변수의 값을 저장해야겠죠.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방법은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각 자료형에 맞는 값을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여 넣어줍니다.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값을 저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기화해줍니다. 또한 변수의 값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여 변수의 새로운 값을 저장해줍니다. 또 다른 변수 사용의 예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value1을 선언하고 10을 저장해준 후 value2 변수를 선언한 후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짜주면 value2에도 10의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정수형 자료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트형입니다. 각각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의 자료형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정수형이 필요한 이유는 용도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오버플로우는 변수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숫자를 저장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까 정수형 자료형에도 쇼트형, 인트형, 그리고 롱형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형들의 변수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자료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고 해당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바로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자료형은 문자형인데요. 문자 자체는 컴퓨터보다는 인간에게 더 중요하고 인간에게 더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컴퓨터한테는 문자도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A는 65, E는 69, 71, 74, 78과 같이 문자도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자도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통적인 규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규격이 바로 ASCII 코드입니다. ASCII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영어 알파벳을 표현하고 알파벳 이외의 문자들도 숫자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ASCII 코드표의 일부분입니다. 알파벳은 물론 다른 문자들까지 모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입니다. 다음은 문자형 자료형을 사용하여 문자 변수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캐릭터형의 변수를 문자를 저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거나 ASCII 코드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자 변수의 사용 예제도 함께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변수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 문자형 자료형인 캐릭터형을 써주고 이것은 문자 변수의 이름이 되겠죠? 초기화를 다음과 같이 문자를 해줍니다. 문자를 초기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따옴표의 기호가 꼭 필요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문자의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ASCII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SCII 코드의 값을 사용하여 65라는 숫자로 초기화를 해준 후 두 문자형 변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문자를 출력할 땐 %c라는 기호를 사용해 주고요. 코드 1과 2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줄바꿈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1과 작은 따옴표 안에 1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은 말 그대로 숫자, 정수 상수이고요. 따옴표 안에 있는 1은 문자 상수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컴퓨터가 이해하기에 문자 1을 저장하려면 꼭 작은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